네.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사실, 우리 사회가 했던 디지털 경험들,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그래도 집단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 경험들을. 뭐, 연구든 어떤 형태가 있는지, 혹은 의미화했던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없다면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것들이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N번방 사건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이 불법 촬영 범죄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1990년대, 80년대부터 있어 왔잖아요. 뭐 소위 A양 비디오 사건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연예인들을 불법 촬영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공중 화장실, 백화점부터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정말 뛰어넘는, 그리고 이 영상물, 사진물, 그때는 사실상 비디오 하나를 폐기하면 이제 끝나는 문제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런 영상이나 사진이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또 그것이 그냥 한국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로서 중국에서 워터마크 박아서 새로운 해시값으로 또 공유되고 이제 그것이 또 AI 영상으로 또 변환돼가지고 누군가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다던가 하는 형식으로 발전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많지만 이 모든 그런 사안들, 우리가 지금 현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여성혐오 범죄라는 거. 이 여성을 자신과 같은 동등한 인격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정리해 나가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저는 이게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연결되어 있는 전염병들이다. 근데 이 전염병들의 그 숙주들을 그러면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 온오프라인을 정말 뛰어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서로의 그런 돈줄로 이제 돈과 연결되어 있는 이 범죄 혹은 범죄로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수많은 폭력들을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이냐라고 간다면 저는 결국에는 두 가지의 영역으로 이제 귀를 내는 것 같아요. 정치와 교육.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치와 교육인데, 이 정치와 교육의 측면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 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일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이제 민주님 이야기 듣고 조금 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쵸.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해 주실 차례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여성을 혐오하는 폭력이라는 축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 사회가 함께했던 디지털에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성 혐오라는 말 자체가 떠오른 것이 일베가 2012년에 가시화되면서 특히나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을 계기로 여성 혐오라는 것이 정말로 온라인상에서의 뜨거운 논쟁 주제가 되고 이야기되고, 그것이 페미니스트 운동 안에서의 이제 운동 안에서 논의되고 이랬던 경험들 같은 것들이, 근데 그것을 얼마나 기록하고 우리가 재방문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올해가 이제 소위 페미니즘 리부트 10주년이 되는 해다 보니까 이제 여성학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연구자 집단이나 또는 이제 책으로도 그렇고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 10년에 대해서 돌아보는 연구들 또는 저작들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제가 참여했던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이라는 책도 있고, 네.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지금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는 이제 페미니스트를 자임하는 여성들에게 얼마나 알려지고 있고 전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를테면 저를 가장 절망시키면서 동시에 페미니스트로서 일어나게 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소라넷에 대한 고발과 소라넷 폐쇄 사건이었는데 지금 온라인의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얼마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고 당장 6년 전인 엠번방 사건이 얼마나 기억되고 있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사실 디지털에서의 경험이라는 특성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디지털 공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보가 파편적으로 흘러다니는 공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캡처된 일부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필터 버블끼리 이제 서로 섞이지 못하는 채로 자신들만 알고 있는 그쵸. 어떤 지식들을 전수하면서 모여있지만 실제로는 모여있지 않은 그런 공간이라는 그 디지털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이 경험을 집단화하고 의미화하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을 때 그렇다면 이 경험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면 좋을까? 저는 어쨌든 아카이브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카이브 작업이 너무나 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디지털 공간 아카이브 작업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사실 연구 진행하면서 분명히 나는 그걸 봤어. 나는 그 트윗을 봤는데 그 트윗이 삭제됐고 없어. 약간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그런 종류의 그런 아카이브의 어려움 같은 것들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이 많은 역사화 작업들을 저는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 10년을 역사화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근데 어렵고 지난한 일이죠. 그리고 가끔은 보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보람이란 무엇인가? 네. 다 해놓고 보면 진짜 보람 있을 텐데. 나와야 실물로 보면 눈에 보여야 보람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페미니즘 리부트 10주년이고 또 같이 고민할 거리들이 있을 텐데 지금 좀 그런 물론 학계에서는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시지만 진짜 지적하신 대로 좀 많이 일반화라고 해요. 일반화, 대중화, 혹은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고민도 또 하게 되고 그렇네요. 네.